추석 연휴 기간 충남에서는 어선 침몰과 주차된 차량 침수 등의 각종 해상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산에서는 매형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공주에서 8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벌초를 하러 온 딸과 사위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 고추 재배 농가에 천적을 활용한 방제가 효과를 거두면서 농민들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충해 없이 수확량은 크게 늘어 새로운 방제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충남에서는 어선이 침몰되고 차량이 침수될 뻔하는 등 각종 해상 안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산에서는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 매형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령시 대천항 앞바다, 어선 한 척이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9.7톤급 어선에 물이 차 넘어지면서 배가 침몰한 건 지난 1일 낮 12시 20분쯤. 사고 당시 어선에는 50대 선장이 타고 있었지만 근처에 있던 배로 옮겨 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배 앞쪽으로 큰 파도가 넘어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승용차 바퀴까지 바닷물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쯤 태안군 고남면 구매항과 영목항에 주차됐던 차량 2대가 가까스로 침수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게 상승하는 대조기를 맞아 바닷물이 부두까지 올라온 건데 다행히 심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 간 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추석 전날인 30일 아산에서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자신의 집을 찾아온 누나 부부와 식사를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매형을 숨지게 하고 누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사 등 가족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밖에 2일 오전 한서대학교 태안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2층에서 불이 나 3,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여 분 만에 꺼졌고 같은 날 당진 삽교에서는 물에 뛰어든 50대 여성이 인근 어민에게 구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공주에서 80대 A씨 부부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부부가 대전에 거주하는 딸과 사위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21일 벌초를 하기 위해 공주에 사는 부모님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부부와 접촉한 주민과 가족 등 10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벌초나 귀성에서 비롯한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주 코로나19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충남과 대전에서 발생한 범죄 신고와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12 신고 건수는 2,400건으로 지난해보다 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가정폭력은 11%, 교통사고는 5%가량 줄었습니다. 인근 대전에서도 연휴 기간 5대 범죄가 지난해보다 12% 줄었으며 교통사고도 46% 감소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해안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 건수는 모두 6,5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3,074척보다 113% 증가한 규모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8월 기준 벌써 4,603건을 적발했는데요. 꽃게잡이철인 9월 이전 통계인데 2017년 수준을 넘었습니다. 홍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 행위가 급증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공권력은 오히려 강도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해경이 납부한 중국어선은 2017년 27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5척을 납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납부하지 않고 중국어선을 우리 해역 밖으로 밀어내는 퇴거 실적은 2017년 2,796척에서 2019년 6,348척으로 증가했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 납포 실적이 줄자 이들에게 부과하는 담보금도 2017년 235억 원에서 지난해 143억 원으로 줄었는데요. 올해는 1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어선을 납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데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충남 서해안을 찾은 낚시객이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해경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관내 낚시여선 이용객은 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낚시객 6천 명이 다녀간 셈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보다 39% 늘었습니다. 반면 여객선과 도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370여 명 줄었습니다. 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와 추석 연휴가 맞물리면서 낚시여선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25회 충남 도민의 날 기념식이 5일 홍성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도민의 날 기념식은 그동안 각종 문화 체육 행사와 연계해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충남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과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보시죠.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 또 향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한 전략 마련 등을 위해서는 일단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 달 내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지난 7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곧바로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달 중으로 균발위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의 상정, 심의 의결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본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더라도 지난달 본회의에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안건 상정을 미뤘던 균발위가 또다시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시와 도가 목표로 제시한 혁신도시 연내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시와 도는 이달 중 혁신도시 지정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 국회 방문 등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제입니다. 이 병충해 정도에 따라 한 해 농사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태안 지역 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천적을 활용한 방제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친환경 고추 재배 현장입니다. 보통 나무 한 그루당 고추 600g 정도가 달리는데 이곳은 1kg이 넘습니다. 고추에 흔히 생기는 총채벌레와 진딧물 피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풍년 농사인데 그 비결은 뭘까? 농민이 꼽은 요인은 천적 방제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친환경 약재를 사용해 왔는데 올해는 담배장님 노린재, 콜레마디 진딧벌 등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을 처음으로 방제에 활용한 겁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담배 나방이나 노린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천적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재를 사용하면은 얘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얘들이 활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수확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들이죠. 천적은 작물을 심기 전 해충이 월동하고 있을 때부터 투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공급하면 되는데 관건은 해충과 천적의 적절한 비율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파서 밖으로 도망가든가 아니면 고살하게 되죠. 반면에 해충이 많으면은 천적과 싸워가지고 이제 해충이 이겨서 천적이 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때 적시에 관찰을 해서 즉 예찰을 해가지고 통에 담긴 천적을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돼 약재 살포보다 힘이 덜 들고 비용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농가의 경우 방제 비용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리 방사시켜놓고 하면은 들어오는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제 여러 군데 해봤지만은 미리 방사해놓으면은 농약 쓰는 그 횟수보다도 훨씬 적게 비용도 적게 들고 천적이 계속 이제 살아나가지고 많은 오래 지속 기간이 깁니다 이게. 올해 천적을 활용한 태안 지역 친환경 고추 재배 농가는 모두 8곳. 농민들의 호응이 잇따르자 태안군은 성과 분석에 나섰습니다. 농가들에서 현장 활용한 결과 그 성과가 좋게 분석이 되면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병충해로 속을 태우는 농민들. 천적이 새로운 방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과 농가 수가 1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친환경 농업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남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5,200여 헥타르로 2010년 대비 66.5% 급감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수도 같은 기간 9,500여 곳에서 4,200여 곳으로 55% 줄었습니다. 홍 의원은 친환경 농업에 10년 이상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내 대형마트에 바로 납품하는 농산물 로컬마트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로컬마트 공급 체계는 기존 유통 단계에서 서울 도매시장을 제외하고 농가와 농협, 그리고 로컬 대형마트와 소비자 등 4단계로 유통 단계를 단축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거치지 않도록 유통 단계가 축소돼 충남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컬마트 공급 체계는 농협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에 곧바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충남도는 한시적으로 물류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거점 농협은 5%의 수수료를 받고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청양 먹거리 직매장의 첫 달 매출액이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임시 개장한 청양 먹거리 직매장은 지난달 27일까지 33일 만에 매출 3억 4,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매출은 건고추 등 식재료가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신선 채소와 가공식품, 축산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양군은 특판 행사와 명절 특수 여파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농작물 생산량이 떨어지는 혹한기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충남 지역 최우수 행정 사례로 충남이 첫발댄 탈석탄 금고가 선정됐습니다. 탈석탄 금고 정책은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금고 지정 시 평가 항목에 재생에너지 투자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의 학대아동 쉼터 조성과 보령시의 해수욕장 코로나 발열 확인 정책 등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시군 행정 사례 99건을 심사해 12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